자, 5학년 1학기 사회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단원 1단원의 세 번째 주제 인문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도시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알아보고, 또 우리나라 도시 발달의 특징, 그리고 도시 수와 인구 변화, 60년대 70년대 도시 발달과 80년대 이후 도시 발달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우리나라를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자, 보면 지역에 따라 불빛이 고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특이한 점은 지금 북한 지역은 밤에 불빛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남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인구 분포 지도와 비교를 해보세요. 인구가 많이 모여있는 곳에 불빛이 밝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서울, 경기의 수도권과 세종,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의 광역시에 인구가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인구는 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는 인구 분포 지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도시로 모여드는 것일까요? 교과서 64쪽의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드는 이유는 회사나 공장이 많아서 일자리가 풍부합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모이기도 하고요. 또 지하철, 시내버스, 대중교통, 교통이 편리하기도 하고요.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에는 좋은 의료시설이 많고, 또 그 밖에 뭐가 있을까요? 편의점, 영화관, 백화점 등 생활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있어서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는 것 같습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공업의 발달에 따라 많은 공장들이 세워지게 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도시와 촌락 인구의 변화를 살펴볼게요. 1960년도에는 촌락의 인구가 오히려 도시보다 많아요. 자, 이때는 우리나라는 아직 농업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에 유리한 촌락 지역에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후 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 도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날에는 무려 91%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교과서 65쪽 우리나라 도시수와 인구 변화를 나타낸 지도를 살펴볼게요. 먼저 1960년도에 우리나라 도시수를 살펴보겠는데, 자, 원의 위치는 도시의 위치를 나타내고요. 크기는 인구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가 5만 명 이상이면 시로 지정해서 도시라고 말할 수 있고요. 1960년 우리나라에 시로 지정된 도시는 모두 27군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를 찾아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자, 100만 명 이상이면 빨간색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과 부산 두 곳만 인구가 100만이 넘었네요. 자, 그렇다면 2020년 어떻게 달라졌는지 벌써 도시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도시를 지도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표시를 해보면 11개가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특히 집중적으로 도시가 모여있고, 영남과 호남에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1960년과 비교하여 인구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수도권, 경기도의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과서의 활동자료 7 준비해 보세요. 활동자료 7 중에서 우리나라 인구분포 지도입니다. 자, 이것을 2020년도에 도시수와 도시 인구변화 지도 위에 겹쳐서 보게 되면, 도시가 발달한 곳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발달 과정을 간략하게 교과서 66쪽, 67쪽을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볼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 수도 서울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여들고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로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부산은 서울에 이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성장을 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원인은 1960년대 말 대규모의 수출과 수입을 위한 항구를 건설하면서 항구 도시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973년 포항에 대규모의 제철소가 들어서게 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고 수출과 철강의 도시로 포항이 발달을 하였습니다.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에 서울로 집중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분산시키기 위해 경기도 안산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요. 1980년대 초 본격적으로 산업단지가 가동이 되면서 1980년대 우리나라 제조업의 심장 역할을 하고 빠르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자,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서울의 인구 폭발과 주택 가격의 급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 주변에 대규모의 신도시 건설을 짓는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분당을 시작으로 일산, 평촌, 삼본, 중동 등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서울과의 교통망을 연결해서 어떻게 하든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했죠. 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과 과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려는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도 이전 계획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게 되어 무산이 되고 결국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국방부와 외교부 등의 일부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세종시는 빠르게 대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2003년에는 수도권 인구 증가가 여전히 빠르고 1기 신도시 사업으로 지은 신도시들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자 2기 신도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판교, 동탄, 김포, 위례, 광교 등이 2기 신도시가 됩니다. 이때는 주택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하면서 녹지율을 올려 환경 친화적 도시를 건설하게 돼요. 대표적으로는 화성시에 있는 동탄 신도시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라는 평가를 받기도 할 정도로 성공적인 신도시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번 시간에 우리나라 도시 발달의 특징을 알아봤어요. 1960년과 비교해 도시수가 많이 늘어났고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에는 대도시와 해안지역, 공업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고요. 80년대 이후에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등 다양한 도시 건설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인문 환경의 세 번째, 산업은 어떻게 발달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